안녕하십니까. 2023년 영광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맡게 된 교사 김규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2027학년도 대학 입시, 그리고 영광고등학교의 입시 대비 전략, 그리고 현재 영광고등학교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영광고등학교의 입시 실적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베리타스 알파라는 교육 전문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제공했는데,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서울대 수시 1단계 합격자 실적 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중반 부분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1단계 합격자 수는 고교별 수시 체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했습니다. 즉, 서울대학교 1단계 합격자 수는 그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대입 체제는 학교, 학생, 학부모의 노력이 집합된 결과물이고, 그리고 탄탄한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수시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중반부를 살펴보면 영광고등학교가 6명의 1단계 수시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영광고등학교는 서울대 수시 1단계에서 일반 전형 4명, 그리고 지역 균형 전형 2명, 총 6명의 1단계 합격자가 배출되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내용은 대교육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작년이죠. 2023학년도 서울대 경제학부 일반전형 합불 사례입니다. 중반부를 보시면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이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중반의 학생들입니다. 근데 반면 보시는 부분은 불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인데 1.2, 1.31 등 1점대 초중반의 학생들이 불합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성적이 좋은 1점대 초중반 학생들은 불합격했을까? 그리고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중반을 맞은 학생들은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오늘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 입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입 구조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나눌 수 있고, 수시 모집은 주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 주로 수능 위주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은 최대 6회 지원할 수 있고, 정시 모집은 최대 3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지원자는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음 보시는 내용은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내용이 이러한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모두, 즉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1번부터 10번에 해당되는 생활기록부 항목에서 8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이 반영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과 내신 등급이 반영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교과 내신 등급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해당되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항목 중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되는 항목은 출결,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여기서 앞서 있었던 교과전형에서 나온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는 살짝 다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그 교과 시간에 얼마나 이 학생이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내신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즉 교과 탐구 활동과 창의 체험 활동,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과 같은 비교과 활동이 반영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의 학생부 서류, 즉 내신 플러스 비교과 영역이 반영이 되고 일부 학교에서는 면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입시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학년별로 살펴보는 입시의 변화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2024학년도 대입은 작년인 2023학년 대입과 다소 다릅니다.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고, 그리고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되었습니다. 허나 현재 여러분, 즉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될 2027학년도 입시는 현재 입시와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될 2027학년도는 수능은 상대평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고, 그리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및 한문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상대평가고,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세 단계 등급이 나눠져 있는 절대평가입니다. 다음은 2024학년도에서 2025학년도로 이어지는 대입제도 변화를 요약했습니다. 올해 고3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2024학년도 대입제도는 작년과는 다르게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고, 학생부가 간소화되어서 자율동아리, 봉사실적, 수상경력 및 독서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 소재 16개 대학교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40% 이상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지역인의 특별 전형과 사회 통합 전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은 올해와 유사하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 전형에 자율 반영되었고, 그리고 평가 요소가 변화되었습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인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그리고 한국외대에서는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변화시켰습니다. 기존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네 가지 항목에서 학업 영역,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 평가 요소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는 내용은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7학년도 대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보시는 표는 올해와 내년, 즉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이 표를 살펴보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중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하는 모집 단위는 무엇일까요? 네, 약 80% 정도의 학생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제가 수시 모집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시 모집 내에 있는 전형 중에서 어떤 전형이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할까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내신만 잘 따면 인서울대학교 갈 수 있나요? 내신만 잘 따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내신이라고 하면 교과 내신 등급입니다. 이 교과 내신 등급을 잘 받아야 갈 수 있는 전형은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보시는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2025학년도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의
대학 전형 유형별 모집 현황입니다. 건국대부터 한양대에 이르기까지 이 16개의 대학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중 어떤 전형으로 더 많은 학생을 선발합니까? 네, 종합 전형으로 더 많은 학생을 선발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소재 주요 16개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다음 교대입니다. 2025학년도 교대의 수시 모집을 살펴보면 두 개의 전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형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표는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교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제가 아까 전에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내신 성적을 잘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네, 서류 20%, 뭐 서류 종합 30%등 서류 평가 요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 평가 요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대표적인 학교인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수시 모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그리고 2025학년도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물론 지방대학교이기 때문에 교과전형으로 더 많은 학생 선발합니다. 하지만 이 표를 살펴보면 음, 올해에 비해 내년 선발 인원의 증가의 폭은 종합전형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서울 소재 일부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서류평가, 즉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서류평가, 즉 서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대학교 진학에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내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과 탐구 활동이라든지 비교과 활동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능은 어떠할까요? 수능 또한 중요합니다. 다음 보시는 내용은 작년 2023학년도 춘천교대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사례입니다. 다음 보시는 내용은 불합격 학생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내신 성적 살펴보면 1.26, 1.44, 1.50 등 1점대 초중반 학생들이 춘천교대에 불합격했습니다. 왜 불합격했는지 불합격 사유를 보니까 최저 미충족이라고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즉,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합격한 겁니다. 그렇다면 춘천교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두 과목 평균의 등급의 합이 12 이내입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제가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4등급, 탐구 두 과목 평균 3등급을 맞게 되면 등급의 합이 12가 되어서 합격입니다. 물론 한국사 등급이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본교 학생의 합격 사례를 보면 본교 학생은 내신 성적이 3.60이나 이 학생은 서류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 학생은 춘천교대에 충원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서울 소재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시립대 등 많은 학교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한양대는 빨간 색깔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내년부터 신설되는 전형입니다. 연세대와 한양대는 올해는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한 기준이 없었으나 내년부터 생깁니다. 그리고 동국대, 홍익대, 아주대,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인 경북대, 부산대학교의 수능 최저한 기준도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앞에서 본 건국대, 그리고 여기서 보는 동국대는 수능 최저의 기준은 없으나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인 서류평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능 최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물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 없이는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영광대학교는 어떻게 입시를 대비하고 있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고등학교는 우수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이트는 학교알림이란 사이트입니다. 이 학교알림이란 사이트는 여기 중앙 부분에 그 학교 이름을 검색하면 그 학교의 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다 영광고등학교로 검색하면 영광고등학교의 교육 정보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볼 수 있는데 다음 보시는 내용은 영광고등학교의 내년 2024년 신입생 교육과정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교과목들처럼 학교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에서 볼 수 있는 교과목들처럼 학생들이 본인의 흥미, 관심사 및 진로에 맞게 교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교육과정표를 보여주면서 영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좋다고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다른 학교의 교육과정과 비교하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북과학고등학교의 신입생 교육과정 표입니다. 여기서 과학 계열의 전문 교과인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같은 이 전문 교과들을 영광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1학기 때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탄국제고등학교의 신입생 교육과정표를 살펴보면 2학년 2학기에 있는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국제정치, 국제경제와 같은 국제 계열의 전문 교과들을 영광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2학기 때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광고등학교는 과거나 국제고에 있는 교과목들, 즉 그 과학계열 혹은 국제계열의 전문 교과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런 전문 교과들을 듣고 그 교과 특성에 맞는 활동들을 수행하면 이게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반영되고 결국 나중에 대학교에서 서류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3년 전 서울대학교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올해 즉 2024학년도 입시부터 모집 단위별 고교 권장 과목을 지정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학과 혹은 특정 학부에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 고등학교 때 들으면 좋은 과목들이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보시는 내용은 내년, 즉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대입 전형인데 여기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정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권장 과목이란 학과 혹은 학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고 그리고 권장 과목은 학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고등학교 때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대 경제학부에 가기 위해서는 미적, 확통이수를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에 가기 위해서는 물리학2, 미적, 기하를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리고 확통을 들으면 좋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약학계열, 즉 약대에 가기 위해서는 화원과 생원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리고 미적, 화투 또는 생투를 들으면 좋습니다. 이러한 서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들을 영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영광고등학교 학생이 서울대 경제학부를 희망할 시 2학년 2학기 때 미적 혹은 확통 수업을 들으면 되고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확통 또는 미적 교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3학년 1학기 선택 과목으로 수학적 사고와 적분이라는 과목을 듣고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으로 고급 수학 1이라는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수학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급 수학 1이라는 과목은 과거에서 들을 수 있는 전문 교과로서 영광고등학교에서 현재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학부다 보니까 경제 관련 교과목들을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경제 과목, 그리고 실용경제 과목,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그 국제경제 과목을 들으면 좋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영광고등학교에 있다면 이 학생은 2학년 2학기 때 기하 과목을, 3학년 1학기 때 미적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혹은 2학년 2학기 때 이 물리학 1이라는 과목을 듣고 그리고 2학년 2학기 혹은 3학년 1학기 때 물리학 2 과목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고급 물리학 교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희망 전공별 들으면 좋은 교육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 트랙별로, 전공 분야별로 들어야 하는 공통 과목들, 일반 선택 및 융합 선택 과목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광고등학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그리고 교육과정 전공별 진로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만약에 이 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 영광고등학교에 진학하십시오. 그러면 저를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은 수시 대비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영주 관내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의 인원과 등급별 인원입니다. 현재 영광고등학교는 6학급 132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고 그 1등급은 5명, 2등급은 9명, 3등급은 16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다시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내신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 내용은 교과별 주제 탐구 활동인데 제가 아까 전에 교과 탐구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 활동 내용이 생기부에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입되고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학세부 종합전형 서류 평가에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고등학교에서는 각 교과별로 수업 내용, 수업 목표 및 진로와 연계할 수 있는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내용 화면은 국어 과목이고 수학 과목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수업 시간에 단어 외우고 지문 해석하고 그리고
지문 해석하고 모르는 거 필기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본인이 분석한 구문, 어휘, 어법들을 직접 나만의 방식으로 수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명인사의 영어 인터뷰, 영어 수상 소감을 본인이 직접 영접해보고 본인의 의견을 영어로 발표하는 수업 또한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회교과 같은 경우는 수업 내용과 시사적 이슈들과 연계하는 학생활 중심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과학교과 같은 경우는 수업 내용과 진로와 연계해서 다양한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교과는 국어와 과학 같은 타교과와 연계한 학생 중심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수업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같은 여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수업에서는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주제를 연계한 학생 중심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별로 주제 탐구 활동을 실시하고 이 탐구 활동을 열심히 학생들이 수행하면 그 수행 내용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반영됩니다. 다음 보시는 내용은 정치와 법이라는 수업을 수강한 후에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들이 이렇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보면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배운 후에 이 학생은 인권 정의 테마 독서 논술 글쓰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해서 배운 후에 직접 정당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과목의 학습 목표 및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 학생은 교과 관련 학업 역량을 개발했습니다. 다음 보실 내용은 영광고등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질의 비교과 활동입니다. 인문사회 융합 프로그램으로서 영광고등학교는 리드 프로젝트 및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리드 프로젝트는 본교의 대표적인 인문사회 계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분과를 설립하고 그 분과별로 진로 관련 주제에 대한 심층 토론을 실시하고 이 토론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모의로 창업하고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 그리고 경영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창업 활동과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는 스타트업 프로젝트. 분과별로 진로와 연계한 책을 읽은 후 후속 활동을 실시하는 와글와글 북 콘서트. 다음은 창의과학 중점 프로그램, 즉 자연과학 그리고 공학 계열 중심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의융합과학 프로젝트는 자연, 공학 계열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서 일상생활 속 다양한 지식과 연계한 실험, 그리고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실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수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수학 실생활 응용 탐구 프로젝트. 이공계 관련 주제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실험 더하기 프로젝트. 그리고 통계자료 수집 분석에서 통계적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빅데이터 통계 분석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구현의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AI 빅데이터 교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은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보시는 그림은 YK 국제모의 UN, YK 모의 국제사법재판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국제문제 인식과 국제 간의 분쟁에 대해서 모의 토론을 하거나 모의 사법재판을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활동은
영광 주니어 ROTC라는 동아리 활동인데 이 동아리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동아리로서 학생들이 직접 군대 장교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영 체험도 하기도 하고 제복을 입고 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신문을 제작하거나 영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영어 신문 제작 및 영어 주제 발표 프로젝트, 그리고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지식적 대응을 하는 동북공정백서 제작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광고등학교는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반드시 꼭 입시와 관련된 활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광고등학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우선 영광 멘토스쿨 재능기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에 있는 YMCA 희망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봉사 활동입니다. 이 멘토스쿨이라는 봉사 동아리에 참여해서 이 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일단 교내 봉사활동 시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참고로 이 봉사 동아리 같은 경우는 2023년 경북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에서 개인 부분 대상, 그리고 동아리 부분 최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봉사 활동인 바울림 꿈나무 프로젝트.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발 마사지 활동을 하는 발사랑 봉사단 활동. 그리고 다음 보시는 내용은 국제교류 활동인데 이 활동은 영광고등학교 학생과 대만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온라인, 오프라인 교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본교 학생과 대만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실시간 줌으로 서로 교류를 맺으면서 수업 교류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고, 왼쪽 보시는 사진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직접 대만에 있는 고등학교에 방문을 해서 학교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대만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장정 역사탐방, 한마음 체육축전. 참고로 이 체육축전은 매년 중간고사가 끝난 5월에 실시되는데 반별로 축구, 반대항입니다. 축구, 농구, 피구, 씨름, 줄다리기, 달리기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학업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정정당당한 스포츠십 또한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고등학교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제동행 한마음 풋살 축전인데 이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면 교사가 학생들을 드래프트로 뽑습니다. 뽑으면서 마련한 풋살팀을 바탕으로 팀 대항전이 벌어지고 거기서 우승팀을 가리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관계가 보양됩니다. 그리고 사제동행 문화예술 체험활동이 있고, 그리고 문학과 문화를 결합한 체험활동인 독서문화기행, 그리고 영광 버스킹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댄스와 노래를 학생들이 함으로써 본인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에 개최되었던 경제 수학과학 캠프인데 이때 이 사진을 보시면 오전과 오후에 걸쳐 동아리 발표회를 하고 각 동아리 부스별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후 저녁 때는 비오 예술제를 실시했는데 이날 오후에는 e스포츠 경연대회를 해서 롤이라는 게임과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의 결승전을 했고, 그리고 저녁 때는 우리 학교 학생의 장기자랑, 그리고 영주 관내에 있는 타 학교의 학생들을 초청해서 초청 공연 동안 실시함으로써 굉장히 핫한 예술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영광고등학교에는 다양한 교내 프로젝트 및 탐구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재밌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내용은 동아리 현황인데 영광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흥미, 관심사 그리고 진로와 연계할 수 있는 양질의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진로 계열과 연결할 수 있는 동아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도 학생들의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이렇게 학생부 책도 여기는 다시 할게요. 영광고등학교는 학생들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도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대입 진학을 위해서 교사들은 자체로 학생부 연수를 실시하기도 하고 음, 외부 컨설턴트를 초청해서 학생부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시 합격을 위해서 면접 대비도 해줍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교사와 학생이 이렇게 모의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생기부를 위해서 외부 컨설팅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 및 동아리 활동, 그리고 교사의 노력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완성되는데 학생의 성장을 담은 생활기록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진로활동으로 와글와글 북 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 와글와글 북 콘서트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진로 탐색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진로 분야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제경영 계열로 진로를 정한 학생은 2학년 때 경제경영 동아리에 가입해서 여러 가지 탐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렇듯 진로활동으로 찾은 관심 분야를 동아리 활동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동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3학년 때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활동으로 자율주제 탐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로 분야를 일상생활에 적용한 탐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역량을 개별화할 수 있는 노화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광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생기부 작성 노하우를 갖춘 교사의 열정과 학생의 노력이 있는 곳,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 있는 곳, 바로 영광고등학교입니다. 다음은 수능 대비 프로그램입니다. 영광고등학교는 수시뿐만 아니라 수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다음 보시는 숨마 쿰 라우데라는 프로그램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프로그램입니다. 이 숨마 쿰 라우데라는 이름은 라틴어인데 수석 졸업이라는 뜻입니다. 수석 졸업을 위해서, 즉 엄청 높은 성적과 성취도를 위해서 영광고등학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왼쪽 표는 영광고등학교의 모의고사 프로그램이고 이러한 모의고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모의고사 등급 변화가 있습니다. 국어 과목, 그리고 영어 과목, 수학 과목, 그리고 영어 과목의 등급 변화인데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꾸준하게 등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모의고사 과목의 1등급, 2등급 누적 합계를 살펴보면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급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교육 환경입니다. 영광고등학교는 입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잔디 운동장과 리모델링된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실진을 위한 선진형 교실이 있고, 그리고 홈베이스, 그 층별로 마련되어 있는 컴퓨터, 공부하기 좋은 기숙사 환경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음, 영광고등학교 기숙사 공부방입니다. 즉, 여기 다시 할게요. 음, 영광고등학교는 음, 앞으로 다시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수한 교육 환경입니다. 영광고등학교는 좋은 입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기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잔디 운동장과 리모델링된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교실, 홈베이스 사물함과 그리고 층별로 마련되어 있는 컴퓨터, 기숙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기숙사 학습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생활관인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방별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대와 학생들이 그 본인의 음식을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 옆에 양치실이 있는데 학생들이 점심 혹은 매점에서 식사 혹은 맛있는 것을 먹은 후 양치실에 와서 양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반별로 치약과 칫솔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학생들은 언제든지 와서 양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최신식 급식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시 결과입니다. 영광고등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입시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을 통해서 도출된 입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작년 2023학년도 대입 실적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포항공대, 고려대뿐만 아니라 중앙대, 교대, 건국대, 경북대 등과 같이 최상위권뿐만 아니라 상위권, 중상위권의 성적의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나?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성적이 2.2이고 그리고 본인이 부족하게 느끼는 내신 성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에 꾸준하게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나 본인이 성실하게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해서 탐구 활동을 수행하였고 결국 경북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다음은 11월 28일 15시 기준 2024학년도 대입 실적 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학교 1단계 합격자 6명, 그리고 카이스트는 최종 합격 1명,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최종 합격 1단계 합격자이고, 그리고 경희대, 여기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할게요. 2023학년,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시 결과입니다. 영광고등학교의 우수한 교육 환경, 그리고 학생들이 생활하기 좋은 교육 환경의 결실로 맺어진 입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작년 2023학년도 대입 실적입니다. 포항공대, 고려대와 같은 최상위권 학교뿐만 아니라 교대, 중앙대, 건국대, 경북대와 같이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도 좋은 입시 실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는 그렇게 두드러진 성적을
받진 않았으나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성적 2점이라는 성적을 맞았고, 그리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내신 성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여 열심히 탐구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중학교 때도 내신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고, 고등학교 때도 내신 성적이 압도적으로 훌륭하진 않았으나 본인이 열심히 탐구 활동을 수행해서 결국 경북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다음은 11월 28일 15시 기준 2024학년도 올해 대입 실적 현황입니다. 1단계 합격자 학생과 최종 합격 학생이 실적이 다음에 보시는 표에 있습니다. 서울대 6명, 카이스트 1명, 포항공대 3명, 연세대 고려대 3명, 4명, 그리고 교대 3명, 경희대 6명, 숭실대 8명, 경북대 8명 등 최상위권 학생뿐만 아니라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도 좋은 입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1.96인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에 일자 합격했습니다. 이 비결은 바로 교내 프로젝트 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였고, 그리고 본인의 진로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 성적이 서울대 그리고 경북대 약대에 갈 정도의 내신 성적은 아니나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낀 내신 성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중학교 때 영광중학교 30등이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 2.3인데 성균관대학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내신 성적 2.33인데 중앙대학교, 경희대, 대구교대, 그리고 인하대 체육교육에 합격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고,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율탐구 활동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대구교대, 그리고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이 4.15,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나 본인이 교내에서 이루어진 탐구 활동 열심히 수행한 결과 경북대학교 산림과학조경학부에 1차 합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영광고등학교에 와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임한다면 앞에서 봤던 입시 실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내년에 영광고등학교에서 뵙기를 바라며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